미토콘드리아 기반 항암 항대사 질환 의학 전문 벤처 기업입니다. 미토스 테라피틱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100만 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약 65세 이상 인구,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900만 명이 되는데,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좀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길거리에서 만나는 6명 중에 1명이 지금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점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근육이 감소한다는 현상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사실이 그 미국, 일본, WHO에서 이미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게 관심을 받아서 질병 코드를 부여를 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좀 늦긴 했지만 2년 전에 부여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질병에 걸린다는 의미가 뭘 의미할까요? 일단 그 보통 이제 얼마나 흔하게 걸리는 질병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노인 4명 중에 1명이 이런 증상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근감소증 환자가 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이제 골절, 골다공증 등에 의해서 사망 위험률이 5배 정도 증가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근감소증 치료제 이제 대형 제약회사들과 이제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아직 치료제는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PHF20라는 단백질을 발견을 했고요.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스크리닝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스크리닝, 2차 그 인비트로에서 이제 세포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건져진 유효 물질들을 가지고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유효성을 검증을 한 후에 이제 저희가 2가지 약물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을 했는데, FDA 허가받은 약물 라이브러리에서 찾은 후보 물질은 현재 그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약효를 찾기 위해서 임상 시험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PHF20가 와이어연이라는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조절된다는 이런 작용 기전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 그리고 PCT 4개국 출원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이유는 이제 이런 근감소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제 타 제약회사들과 뭐가 다른지 이제 차별성을 설명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저희 그 근감소증을 이제 가문 현상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런 가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물을 담아두는 댐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이 시스템에서 이제 조금씩 물이 나와서 이제 만약에 물이 필요하면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제약회사들은 이 근육 분할을 촉진시키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만들게 하는 이런 데 기전이 좀 집중을 한다고 하면,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는 이 댐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제하는 기전을 다시 저해를 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경쟁사들이 개발한 약도 저희가 개발한 약과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스템 검증 완료를 했고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희가 2가지 약물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신규 약물은 MTM1은 이제 IC50가 6나노몰 정도 되고요. FDA 허가받은 약물 랩에서 찾은 거는 MTM4나 6가 이제 600나노몰 정도 됩니다. 약 100배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미 FDA 허가받은 약물은 안전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비트로에서 진짜로 근육세포가 생성이 되는지, 근육 분화 마커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으로 이렇게 선별된 약물을 가지고 4가지 동물 모델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좀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상 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동물 모델을 이용을 해서 현재 그 환자가 클리닉에 오게 되면, 이제 임상적으로 오게 되면 다음에 보이는 것처럼 SPPB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균형 평가, 보행 속도 평가, 일어서기 평가. 근데 이것을 이제 동물 실험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운동력 3가지의 운동력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이 그 MTM6, 그러니까 FDA 허가받은 약물에서 찾은 약물을 가지고 보면 고령지 모델입니다. 이거는 고령지 모델에서 3가지 동물 그 운동력 능력 평가를 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학적으로도 보면, 원래 근육은
타입 1, 타입 2A, 2B 세 가지 종류의 섬유 파이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타입 1과 타입 2A가 섞여져 있죠. 근데 타입 2B는 운동을 하게 되면 생성되는 근육인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파란 색깔로 염색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물을 G2, G3, G4의 그 농도 디펜던트하게 처리를 하게 되면 점점점 타입 2B가 증가하는 걸로 봐서 운동력이 늘어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MTM6의 작용 기전은 이런 그 저희 PHF20 와이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슬로우 타입의 이제 머슬 타입을 파스퍼 타입으로 이제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육으로 바꿔주는데 초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밝힌 이 약물에 대한 용도 특허는 국내 4개국 출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MTM은 신규 약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 PHF20 레벨이 4주, 12주, 12개월, 24개월 된 마우스의 근육에서 점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한 그 PHF20 레벨이 이제 MTM1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영 마우스, 올더 마우스, 이제 2년 된 올더 마우스에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육 노화 마커인 MIH6를 통해서 검증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를 얻었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런 근감소증은 근육이 줄어들지만 그 주변을 지방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때문에 대부분 임상시험이 실패를 했는데 저희는 이 MTM1에 의해서 지방이 축적이 줄어든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임상시험을 가게 된다면 좀 더 쉽게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MTM1도 마찬가지 운동력 능력 평가를 해서 증가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조직학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델인 벨크로 모델에서도 로타로도 세 가지 운동력 평가에서 증가하는 걸 봤고 그리고 고령지 모델에서도 또 이렇게 그 타입 2B가 증가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고령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좀 추가적으로 더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밝힌 그 내용을 가지고 작용 기전을 말씀드리면 평상시에서는 PHF20가 근육 밸런스, 근육 분할을 이제 적절히 저해를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거나 병적인 상태, 그러니까 사코페니아에서 근감소증 환자가 되게 되면 이 PHF20 레벨이 높아져서 이 와이어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MTM1을 처리를 하게 되면 JMJ3, TRIM26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더 잘 붙어서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단백질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HF20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능력이 복구된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작용 기준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저희 약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기존에 그러면 개발됐던 그 대형 제약회사 약물과 뭐가 차이점이 있냐고 좀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건데 MSD나 노바티스, 사노피 같은 경우에 이제 대형 제약회사에 지금 이제 임상 시험을 하다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실패한 이유가 이제 염증이나 유효성이 없어서 실패를 했는데 이 제조사 그러니까 대형 제약회사들이 봤던 효능은 근육량 개선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만 측정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근육량은 좀 근육량도 약간 증가를 하지만 운동력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측정하는 방법에 좀 더 우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상 시험을 함에 있어서 이제 동반 진단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면 임상 시험에서 이제 성공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제 강북 삼성병원이나 아니면 충남대병원, 요양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이제 환자 샘플을 얻어서 이제 동반 진단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이제 노화제 시장이 약 4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4조 원 정도 될 거라고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제 외에 대장암, 간암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가능한 이유는 GCCS라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인데 PHF20가 서로 다른 컴플렉스를 이룰 때 이제 서로 다른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스페시픽한 이런 그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자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2020년도 10월에 이제 설립을 교원 창업을 해서 이제 21년 초에 이제 엔젤 투자를 받았고 21년 중반에 이제 DBP라는 이제 그 민간 투자 업체로도 투자를 받아서 팁스를 이제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팁스를 가지고 진행한 결과를 가지고 현재 프리 시리즈 A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을 가기 위해서 40억 원 목표로 이제 프리 시리즈 펀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대부분 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저희 이제 회사에 이제 대부분
구성 인력들은 다 연구 인력들이고 대부분 이런 약 개발에 몸담았던 분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중요하게 이제 특징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 약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바이올로지스트라서 이제 화학적으로 진짜 약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교수님들을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 이 교수님이 처음부터 저희 회사에 조인을 안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벤처가 너무 많고 약들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컨벤싱, 그러니까 다시 설득을 하는데 거의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가 실험 데이터를 가져가서 진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약을 이제 지금 리드 컴파운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약 개발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저희 스스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투자도 꼭 이루어져야 되지만 공동 협업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종선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응답 이어가 볼 텐데요. LSK 인베스트먼트의 유병호 과장님부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질문 드리면은 지금 신약 개발을 근감소증 비만 치료제로 이제 한다고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요 질환이 좀 특이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만 임상을 들어갈 때 환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구상하시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뭐 바이오마커라든지 이런 걸로 좀 환자군을 선별을 해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찾은 이 PHF20라는 단백질이 지금까지 그 대형 제약회사들이 사용하던 타겟과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아까 그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육도 증가를 시키지만 그 비만 축적을 하는 걸 억제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대형 제약회사들이 실패한 그 원인인 그 비만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이렇게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그 PHF20를 이용을 해서 그게 높아져 있는 환자들이 아마 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동반 진단으로 PHF20를 쓸 예정이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원래 보통은 다 하나로 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세네 개를 지금 더 계속 고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시험 들어갈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PHF20를 포함을 해서 세네 개의 동반 진단을 가지고 그것들이 항상 이제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퍼스트 아웃컴은 아니겠지만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이제 저희가 그걸 이제 해서 임상시험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다음 차만영 파트너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PHF20에 대한 타겟으로 그 이니비터를 개발하고 계신데요. 그러면은 요 임상에서의 PHF20의 그러니까 그 노인성 근감소증이 발생한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과 좀 임상적인 차이가 있는지도 첫 번째 궁금하고요. DR하고 새로운 신규 약물 두 가지를 다 말씀 주셨는데 어느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첫 번째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먼저 잠깐만요. 네네네. 지금 저희가 제일 좋은 거는 이거 동물 실험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가하는 거 확인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컨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코페니아 환자의 이제 조직을 얻어야 되는데 조직 얻기는 지금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질병이 구별된 것도 2년 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지금, 그래서 아까 강남 삼성병원에 계시는 교수님과 이제 샘플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거의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모았는데 혈액 샘플만 겨우 한 20개 정도 지금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검증해 나가야 되는 단계이긴 한데, 이거 외에도 임상적으로 지금 보고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시켰을 때 이런 PHF20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내용과 코릴레이션 되는 리포트가 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 환자죠. 환자를 갖고 한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테스트를 해서 저희 데이터는 없지만 임상적인 자료가 지금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가 뭐였더라? DR하고 새로운 NC 중에 어떤? 아,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조그만 그 중소 벤처 기업이다 보니까 두 가지 다 하긴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찾은 이제 약물 재배치하는 것들은 좀 저희를 도와서 해줄 수 있는 지금 그 이미 팔고 있는 거니까 제약회사를 지금 컨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팔고 있는 그 제약회사랑 저희가 의논을 통해서 좀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렇게 넘기고, 저희가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지금 리드 컴파운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임상까지 통과시켜서 이제 그 후에 이제 기술 이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먼저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최예진 수석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궁금한 게 지금 회사 자체 내부 인력, R&D 인력이 몇 명 정도 되는지가 이제 궁금하고, 마지막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충남대에 있는 이제 신약개발 교수님이랑 같이 협업을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했는데, 저분자 화학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합성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럭처가 이제 어떻게 어피니티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를 지금 외부에 지금 협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하우스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강을 해서 약물을 앞으로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하실 예정인 건지,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벤처가 이제 커지려면 네, 맞습니다. 사실은 파이프라인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지금 근감소증으로 PHF21이랑 이걸로 이제 가고 계시지만, 향후 이제 IND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커지려면 계속 저분자 화합물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인력 보강이나 이런 거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지가 조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아이고, 조금 전에 그 처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였죠? 좀 제일 처음 질문. 인력. 인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 인력은 저랑 그다음에 행정을 도와주시는 두 분 빼고는 다 이제 연구원입니다. 다 이제 그러니까 박사급 연구원이 4명이고 이제 학사급 그 동물 실험을 직접 하는 학사급이 나머지 이제 3명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랑 행정 직원이랑 저랑 해서 총 지금 10명이고요. 지금 그 케미컬 관련돼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울 쪽에 이제 원래 저희 투자를 해주시는 그 한독 제약회사에 이제 이노큐브라는 그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투자를 해주셨는데 그 투자 조건이 뭐였었냐면 이제 마곡으로 좀 저희가 공간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마곡으로 이제 연구소를 세팅을 해서 이제 그쪽이 이제 바이올로지랑 케미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이제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대전이랑 이제 이 마곡이랑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코워크를 하고 있는 그 교수님한테 이제 왜냐하면 거기는 학생들랑 하기 때문에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제 지금 나오는 그 케미컬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직원을 뽑아서 거기다가 이제 파견을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거기서 어느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 케미컬 파트를 이제 따로 만들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동 협업이 되게 되면 이제 IP 이슈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미리 이제 IP 관련해서 이제 구도를 조금 짜셔놓고 하시는 게 이제 좋을 네,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IP를 어느 정도 쉐어를 이제 100% 다 지금 일단 회사 쪽으로 갖는 걸로 지금 저기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까 작용 기전을 그 PHF20의 어떤 그런 파트너 프로테인들의 그런 이렇게 멤버가 바뀌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보통 스몰 몰레큘 같은 경우는 바인딩을 억제하는 쪽은 좀 이렇게 쉽게 그런 이렇게 작용 기전으로 워킹을 할 수 맞습니다. 있는데 이게 안 붙던 프로테인이 얘를 통해서 바인딩을 하게 되는 거는 좀 쉽지 않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이제 아마 이해를 좀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 케미컬을 통해서 붙는 게 아닙니다. 케미컬이 그 단백질에 붙으면 단백질이 이제 구조가 변하면서 다른 단백질들과 쉽게 붙을 수 있는 구조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뭐 연구적인 용어들은 좀 많은데 이제 그런 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 케미컬이 직접적으로 이제 다른 단백질을 끌고 와서 이렇게 붙여주는 게 아니고. 네. 네, 유튜브로는 아직 질문이 없어서 현장 참석해주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실 경우에 한 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메이톡스 벤처 투자의 강명호인데요. 그 PHF20를 좀 방금 찾아봤는데 이게 그 오토파지랑 관련된 펑션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두 가지 질문 드릴 것 같은데 이 근감소증이 뭐 원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오토파지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 건지 그 증상 자체가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 이 오토파지 펑션이 분명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이 PHF20를 약간 좀 이니비션 하게 된다면 그 다른 좀 예상되는 부작용이라든지 원래 오토파지 해야 되는 기능이 억제가 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좀 안 좋은 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PHF20가 연구가 된 지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좀 그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발견을 이제 해서 연구를 해온 지가 한 15년 되고요. 지금 보신 그 논문은 이제 서울대 계신 교수님이 이제 최근에 아마 에피제네틱스 관련된 걸로 이제 PHF20가 걸려서 이제 개의 역할을 봤던 이제 오토페이지를 조절하더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거는 이제 근감소증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노화, 그러니까 제너럴한 노화, 세포 노화랑 노화를 조절하는데 관여가 돼 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근감소증에서는 그 오토페이지 관련되는 그런 현상은 보지를 못했습니다.